네. 네, 시작부터 마이크, 네. 아, 이거 참, 정말 이거, 어제부터 이 마이크 때문에 참, 네. 마이크를 구속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소리, 예, 소리, 네. 네, 이제 소리가, 네,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소리가 없다, 안 들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크 확인하라고, 네. 자, 이제 마이크 들리시죠? 소리 들리시죠? 마이크의 내란이라고, 네. 마이크를 구속해야 될 것 같죠? 네. 박혜원님, 미쳐, 그냥 가는 날이 없어. 라고 하셨어요. 내란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요. 마이크 내란, 네. 마이크 체포. 태종대님께서 일부러 그러죠? 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넘기는 방법도 세련되셨다. 예. 하도 많이 사고를 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사고 같지 않아요. 자, 무음수괴. 무음수괴도 괜찮네. 네. 마이크 압수수색.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은석 특검을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이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조은석 특검이 그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가 있을 때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따로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뭐 그랬었어요. 예. 그게 조은석입니다. 워낙에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딱히 아무래도 이게 좋아지지 않는 것이 이 양반이 너무 정치스러운 거야. 정치검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좋아할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정치검사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조은석이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다. 정치검사니까 같은 정치검사인 윤석열을 옹호하려고 하지 설마 감옥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정치검사이기 때문에 정치검사인 윤석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내란 특검의 이 수사 방식을 보면은, 특히 공보활동 방식을 보면은 정치검사가 하던 방식 그대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나쁜 짓 해왔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그 방식 그대로, 윤석열이 써왔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그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검찰 수사 방식 그대로 윤석열 상대해주는 조은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치검사는 정치검사가 다뤄야 한다. 이런 말이 실제로 서초동에서 요즘 돌고 있어요. 조은석이니까 윤석열을 이렇게 후려잡지. 과연 누가 후려잡을 수 있겠느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약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주 저돌성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들이받습니다. 상대가 누구가 됐든 일단 들이받고 보죠. 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상황이 불리했을 때 불리한 쪽에 오히려 강공으로 나오게 되면 상대방이 더 위축되거나 오히려 전세가 뒤집혀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윤석열이 흔히 그런 방법을 택해왔어요. 불리하다 싶으면 들이받는 거죠. 목소리를 더 키우고 대응 방식을 더 거칠게 하고 마치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싸워보겠다. 전쟁을 각오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를 잘 꺾어야 되죠. 요런 놈일수록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게 되면 꼼짝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조은석인 것 같습니다.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조은석 특검이 보여준 방식은 말 그대로
정치검사가 정치검사를 어떻게 때려잡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거 어디였어? 오늘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출석을 했죠. 뭐 직접 출석했다. 이거 가지고 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본인 등판, 직접 등판했다.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직접 다 등판해요. 구속당할 때 입 다물고 있을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다 등판하죠.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윤석열이 직접 출석했다. 솔직히 이 기사, 이 제목을 뽑은 게 저는 이상해요. 아무튼 윤석열 오늘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6시간 한 50분 정도인가요?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9시가 넘어서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 출석했는데 재판은 오후 9시 1분 정도에 끝났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6시간 50분 정도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재판이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는 시간도 늦을 것 같아요. 늦게 출발해서 늦게 끝났으니 늦게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오늘 밤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울 건 없는 거죠. 답답한 건 윤석열입니다. 오늘 밤 안에 영장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진짜 힘든 건 오히려 윤석열일 겁니다. 윤석열 그 안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들어갈 때 윤석열 표정 보셨죠? 완전히 찌그러진 얼굴 아니었습니까? 최근 특검에서 소환을 받을 때 윤석열 얼굴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맛이 간 얼굴이었지 않습니까? 똥 씹은 얼굴이었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오늘은 그 정도가 더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거야. 이번에는 영장 기각이 힘들다. 이번에는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본인도 아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재 정치적 분위기가 제일 윤석열로서는 제일 힘들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예요. 윤석열의 꼬붕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때가 아니란 겁니다. 이제 이미 윤석열은 죽은 권력이에요. 탄핵당한 이후 이미 공식적으로 죽은 권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힘을 빼앗긴 거는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거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탄핵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약 2달간의 기간 동안 윤석열은 죽은 권력이었지만 죽은 권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출석할 때도 그렇게 당당하고 심지어 그 개 끌고 산책 가는 것도 그렇게 당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 이재명 정부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면 영장이 발부가 안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이 지가 그걸 몰라? 지가 더 잘 알지. 그러니 표정이 썩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출석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은 입도 뻥끗 안 했죠. 꾹 닫고 입국닫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인터뷰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들도 참 수준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받는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조국이었다면 그렇게 점잖게 얌전하게 질문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조국이었다면 누구 하나가 분명히 도발적인 질문, 도저히 발을 멈추고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그런 질문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매우 도발적이고 매우 감정을 건드는 그런 질문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어느 기자들도 윤석열한테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안 합니다. 도저히 입을 안 열고는 안 되는, 못 빼기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야죠. 누가 그렇게 질문 얌전하게 하대? 자, 윤석열 입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 윤석열뿐만 아니라 출석하는 뭐 검찰 수사가 됐든 경찰 수사가 됐든 혹은 재판이 됐든 출석하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한테 입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혐의 인정하신다면서요. 인정하셨다면서요. 그 말 하면은요, 그 질문을 하면은요, 거의 100% 입을 엽니다. 이걸 기자들이 모르냐고요? 알지? 왜 몰라?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몰라? 만약에 모른다면 기자들 교육이 엉망인 거고. 아무튼 윤석열이 입을 쳐닫고 법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자들의 수준도 참 조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면 과연 질문 받는 사람이 조국이었어도 그랬을까? 얼마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채널A 기자인가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해가지고 말이 좋아서 도발적인 질문이지 사실 속을 팍팍 긁는 그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왜 김민석한테는 하고 내란 역적 윤석열한테는 못하죠? 그러니까 쳐다친 윤석열의 입이 안 열린 겁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 입 쳐닫고 들어갔어요. 언제?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집이 법원에서 가깝기는 가까워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하면은 법원까지 많이 걸려야 5분입니다. 많이 걸려야 5분. 안 걸리면 1, 2분이에요, 솔직히. 예.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준비한 과정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정치검사가 정치검사를 다루는 방법, 윤석열이 썼던 수사 방식 그대로 윤석열을 상대해 준 조은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특검 검사 10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PPT는 총 178장, 178장이 동원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PPT를 많이 가지고 왔다. 자, 요새 뭔가 떠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PPT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PPT를 쫙 늘어놓으면서 법정에서 PPT를 쫙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거 누가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예, 검사들이 쓰던 방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을 받을 때 검찰은 툭 하면 PPT를 갖고 나옵니다. 지난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 말미에 PPT 50장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 50장을 꼭 시연해야 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기도 했어요. PPT 엄청 좋아해. 아무튼 PPT 들고 나온다면 거의 100% 검사들이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178장, 178장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 나왔다면,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 나왔다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송하기 위해서 보통 한번 방송할 때 제가 준비하는 PPT 수가 약 20장 정도에서 30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떠들기 위해서 이 정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178장이면 이거 몇 시간 떠들어야 되는 걸까요? 더군다나 제가 만드는 PPT는 제목 몇 개에 사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용 자체를 아주 빽빽하게 채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는 PPT가 그래야죠. 뭐 사진은 거의 없고 거의 뭐 문자, 텍스트로만 잔뜩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로 178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일단 양으로 승부해버린 거야.
PPT 양으로 승부하는 검사, 예, 이거는 사실은 정치 검사들밖에 없어요. 앞서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당했을 때 그때도 검사들이 PPT를 준비했다. 예,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있었던 지난 2023년 9월 24일 검찰은 PPT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180쪽에 달하는 PPT였다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주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이렇게 PPT를 애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용하던 PPT가 오늘 윤석열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검찰은 이게 정경심 그 교수 재판에서도 PPT 막 들고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PPT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승부하는 것은 검찰이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그 방식 그대로 조은석 검사가 채택을 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석이 윤석열을 상대하는 방식을 바로 이렇게 PPT로 썼던 거죠. 일단 이것부터가 이번 지금 조은석 특검이 얼마나 윤석열을 정치검사스럽게 다루고 있는가, 뭐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검사가 쓰던 방식 그대로 이번에 윤석열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정치검사가 그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다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특히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금요일 오후 혹은 일요일 오후 이때 탁 영장 청구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기사가 난리가 납니다. 딱 그 시간대에 기사가 안 나올 때거든. 그러니까 기사가 없을 때를 맞춰가지고 뭐 소환을 통보했다,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딱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 보세요. 윤석열 토요일 날 소환할 때 언제 발표합니까? 예, 이틀 전 오후 6시 30분에 발표를 해요. 기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뭐 하다못해 뭐 한두 줄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언제 합니까? 네, 일요일 오후였어요. 일요일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장 청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주일 중에 가장 기사가 없는 게 일요일 오후예요. 그런데 기사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사가 없으니까,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뭐라도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조은석 특검은 이렇게 먹이를 탁 던져준 겁니다. 기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뿐만 아니라 출석 날짜를 통보할 때 사전 협의 같은 걸 안 거치고 그냥 바로 통보만 하는 거,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도 정치 검사들이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되신 김민석 의원, 이분도 과거 검찰에 소환당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소환당했어요.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출석하겠다라고 했으면 날짜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는 갑자기 통보를 합니다. 그날 안 되는데 다른 날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뭐라 그런다? 안 나오면 영장 청구합니다. 왜 출석에 응하지 않습니까? 출석 응하기로 해놓고서 왜 출석 안 응하려고 그래요? 왜 거부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반하장식으로. 얼마나 열받겠어. 그런데 이게 언론에 먹히는 거예요. 언론에 뭐라고 먹힌다? 예, 출석 거부 프레임으로 먹히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보세요. 딱 그렇게 먹히죠. 피의사실 공표 역시 검사들, 특히 정치 검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좀 대놓고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면 조은석 같은 사람은 좀 방식이 세련됐죠.
그래서 인 듯 아닌 듯, 피의사실 공표인 듯 아닌 듯 이렇게 합니다. 되짚어 보면은 이 조은석 검사, 조은석 특검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 상당히 정치 검사스럽습니다.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치 검사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이게 잘 쓸 수가 없어. 안다고 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이번에 조은석 보세요. 얼마나 물 흐르듯이 아무런 무슨 가식이나 무슨 꾸민 게 없지, 전혀 꾸미지 않은 것처럼, 꾸안꾸라고 하잖아요. 엄청 꾸몄는데 전혀 꾸미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 검사한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조은석은 참 조은석이구나. 그리고 이 조은석이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그 정치 검사스러운 수법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윤석열 잡는 데 써서 참 고맙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은석 검사의 가장 탁월한 점, 정치 검사로서 가장 탁월한 점은 프레임 전환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는 공수처나 검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은 수사권 없는 애들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요런 걸로 계속 물고 나왔습니다. 굳이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절차상 하자를 물고 늘어졌어요. 언론들은 그 절차상 하자를 받아먹기 바빴어요. 그래서 진짜로 무슨 검찰 혹은 공수처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계속 만들어 갔던 거죠. 이런 걸 보고 절차상 하자, 이 절차상 하자의 언론의 프레임, 특히 윤석열의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검찰이든 공수처든 윤석열한테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으로 시작하는 첫 일성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했죠. 네. 그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이 프레임을 전환시키겠다. 그 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절차상 하자를 저지르고 있다. 독수 독과 이론에 따라서 윤석열은 석방돼야 한다. 이게 윤석열 측의 주장이었고 여기에 계속 말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조은석은 어떻게 바꿉니까? 출석 거부 프레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 다 좋은데 니 왜 그래 출석 안 해? 왜 안 하는데?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출석 안 하는 놈 봤냐? 검찰이 오라는데 안 오는 놈 봤냐? 요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특검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경찰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것이 쌓이게끔 축적되게끔 만들어 둡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뭘 치고 들어갑니까? 출범하자마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버리죠. 여기에서부터 윤석열이 이미 이 출석 거부 프레임에 말려든 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여기서 출석을 더 미루지 못하고 자진 출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윤석열이 계속 출석을 미뤘다면은 출석 거부 프레임에 걸리면서 아마 법정 전략이 더 어려워졌을 거고, 여론도 더 악화됐을 겁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정치 검사니까 언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언론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이런 면에서 조은석이라는 사람은 한편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구나라고 감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야, 저 새끼 정말 위험한 새끼였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 저는 그런 생각을 느껴요. 그래서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특검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그 정치질,
그 고도의 정치지를 윤석열 때려잡는 데 쓰고 있다는 게 일단은 뭐 고맙네요. 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저녁 시간에 1시간 휴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정인데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 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8시에 곧바로 재판이 재개됩니다. 7시 정도에 휴정을 했으니까 오후 8시까지 1시간 정도 휴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지죠. 어쨌거나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21시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한 2시간 반 정도 됐네요. 일단 지금은 영장이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안 나올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오늘 밤 안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내일 아침 동이 터야지 나올까 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늦게 끝났잖아요.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났지. 그럼 결과물도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밤을 새우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판사로 보면 상당히 정치 판사다, 그죠? 밤새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재판부가 엄청 고심해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요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제가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은 밤늦게 영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 그때까지 고심하세요? 판사분들이 피식 웃으면서 고민하는 척은 하지요. 하지만 우리 밥 먹고 딴 데 가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합디다.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고민하는 척 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는 모습이 제일 좋은데 밤을 새우려다 보니까 빨리 시작을 안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장은 내일 아침쯤 나올 겁니다. 밤늦게까지 영장 재판이 계속 진행됐다는 것은 구속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고요. 내일 새벽, 경우에 따라서 내일 오후쯤 돼야지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 퇴근 시간에 판사들 퇴근할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윤석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영장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은 재판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지정한 장소가 어디다? 서울구치소입니다. 윤석열 거의 넉 달 만에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간 겁니다.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윤석열. 글쎄, 저는 윤석열이 지금 감회가 새롭고 하고 뭐 한 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은 멘탈이 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자신이 겨우 빠져나왔던 감옥으로 다시 되돌아온 이상 윤석열한테는 엄청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자괴감도 많이 들 거고요. 지금쯤 멘탈이 본격적으로 붕괴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돌아온 서울구치소, 그 자체로도 윤석열한테는 엄청난 심적 부담일 겁니다. 충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멘탈은 망가지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옮겨가는 그 사진입니다. 표정 어떻습니까? 예. 역대 우리가 보았던 표정 중에서도 제일 썩은 얼굴 아닌가요? 물론 윤석열이 아직도 희망을 버리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극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극우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의 마지막 믿는 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극우 세력들이 서초동에 몰려와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을 쳐들어가서 때려 부시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보다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몇천 명 어쩌고 저쩌고 본인들은 몇천 명이 모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근처에서 이 집회 현장을 보신 분들은 몇백도 안 돼 보인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예, 윤석열을 찬양하는 주장들을 폈습니다만 글쎄요. 옛날만큼 그렇게 목소리가 커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극우 세력들이 숫자가 많든 적든 설쳐줘야지 윤석열은 살아날 수 있다. 아마 본인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든 간에 집결할 수 있도록 선동 아닌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칫 잘못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극우 세력들이 계속 저런 식으로 준동을 하는 이유는 서부지방 폭동 때 처벌이 너무 빈약했기 때문이다. 옛날보다 많이 줄고 숫자도 줄고 목소리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 극우 세력들이 법원 앞에서 저 난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법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세력들, 그 서부지법 폭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잡혀가게 될 극우 폭도들은 아주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날도 더운데 떠들려면 떠들라고 하죠. 본인들만 손해일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윤석열 구속, 윤석열 수감은 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